빠바밤 빠밤밤 리프트 자 키우였습니다. 자 1974년 우리나라의 복싱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많이 가난했는데 국민들께 감동의 동안이를 선물해 주신 바로 그분! 사전 오기의 주인공 복싱 세계 챔피언 홍수환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전 5개 신화의 세계 챔피언 주인공을 저희 그 사람에 이렇게 모셔서 오늘 나오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고 그동안 우리 홍수환 씨가 어떻게 지내고 오셨는지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저 화면 보시면서 좀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뭐 강사 생활도 하고 그다음에 권투 후배도 키우고 권투인으로서 다시 옛날 복싱처럼 좀 멋지게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 프로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많은 얘기를 좀 할 건데 오늘 뭐 어떤 내용을 좀 해주시겠어요? 뭐 사실은 이제껏 말로서 표현 안 했던 네. 뒷이야기들 저희가 몰랐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그걸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프로도 아니고 저희 프로에서 그동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못했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기대를 해보면서 먼저 홍수환 씨의 일주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환 씨의 일주일을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고 미리 받아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뭐 체육관은 말 그대로 권투 체육관을 다녀오신 건가요? 네. 관원이 있으면 또 관원 지도도 하지만 코치들에게 이제 좀 지도 방법 같은 거 그걸 네. 알려주고. 코치분들한테 지도할 때는 어떻게 지도하세요? 뭐 야, 이렇게 레프트 라이프 이렇게 쳐야 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얼굴을 이제 그 왼쪽 어깨 쪽으로 돌려라.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정면으로 봐라. 이렇게 그렇게 지도하라고 그럽니다. 정면을 보고 어깨를 이거 안 되네요. 이게 어렵네요. 사실. 똑바로 봐야지. 예, 눈은 똑바로 네. 봤습니다. 예, 네. 봤고 얘를 그럼 쭉 뻗으면 이게 자동적으로 왼쪽 어깨가 가까워지죠. 얘가 네, 여기를 그러니까 막는 이제 방어가 되는 거예요. 네. 어렵네요. 예. 네. 화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뭐 창원 그리고 제주도 네. 강연을 다녀. 그렇습니다. 네. 어떤 강의하세요? 강연 이제 그 프로 정신 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네. 계속 하자. 그러니까 이게 복싱을 보면 재밌는 게 꼭 권투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하다가 먼저 때리고 나서 꼭 뒤로 빠지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리고 또 때리니까 그러면 이기니까 똑같이 인생에도 우리가 또 일을 하고 또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자. 네. 예, 그런 이야기죠. 한번 때리면은 더 앞으로 나가자. 그럼요. 그러니까 중간에 힘든 일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럼요. 더 좋은 일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자. 연타. 연타. 네. 내 인생의 연타는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CF를 찍으셨어요? 어떤? 이 지금 가발이거든요. 그래서 CF 촬영도 하고. 네. 네. 그 아까도 그 분장해주는 아가씨께서 이거 가발인 줄 몰랐다. 너무 자연스럽다. 네. 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은 이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네, 제 동생이 가수 홍수철 예. 목사님 되셨으니까. 그러면은 동생분도 가수고 우리 아내 사모님도 가수 네. 오키시잖아요. 네, 오키. 네. 우리 노래 혹시 오키 씨 노래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뭐 요새 뭐 인생 열차 신곡 냈고 노을 뭐 두 손을 잡아요. 예. 그럼 그중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네. 우리 사모님 노래 홍보할 수 있는 기회 좀 드릴게요. 한 소절만 좀 불러주세요. 특별한 거 없더라 영원한 거 없더라 뭐 이게 박자 맞는데요? 맞죠? 노래하고? 네. 자, 우리 홍수환 씨 일주일 근황을 받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키워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홍수환 씨 모셔서 진솔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본격 키워드 토크인데, 자, 물음표, 일단 이것도 혹시 가발입니까? 가버리죠. 멋있어요. 네. 사진도 멋있고 실물도 가발. 멋있고, 예. 물음표 그 사람, 띄겠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근데 그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여기 글자 하나 빠졌어요. 어떤 거예요? 야자. 야? 예. 엄마야, 나 챔피언 먹었습니다. 엄마야, 야. 나 챔피언 먹었어.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네. 엄마야 하고 야 소리가 분명히 들어가요. 우리 엄마 확인하느라고. 네, 저희 그 사람 작가가 네. 자꾸 요즘 잘 안 들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CG로 여기다 야자를 아마 알겠습니다. 넣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겠습니다. 엄마 야,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그 당시에 1970년도에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유행어였거든요. 그럼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그때가 1974년 7월 4일 아침이었는데 네. 이제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수아나 대한국민 만세다 그랬는데 그 대한민국 만세다보다도 네. 그것 얼떨결에 네. 대한국민 만세다 이런 게 정말 그 국민 여러분들 심금을 울렸는데 그날이 마침 또 미국 독립기념일입니다. 네, 네, 네. 그래갖고 이 한국에 있는 미군 부대가 그 한국 분들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미군 부대를 다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야 세계 챔피언 홍수환이가 되더니 미군 부대에서 다 문까지 연다 뭐 이런 식까지 하여튼 그 대잔치였죠. 이게 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이라는 도시인데 예. 70년도에 거기를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 여정이 어땠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는 대사관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홍콩, 셀론, 세이첼스, 요하네스버그, 더반까지 갔어요. 6번. 예. 그럼 몇 시간이죠? 34시간인가 6시간인가 그랬죠. 정말 지루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예. 그 내가 꼭 이번 기회에 챔피언이 돼서 엄마한테 효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 헝그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헝그리 정신. 피곤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70년도가 대한민국이 그렇게 막 잘 살거나 이게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국민들한테 챔피언이라는 거를 안겨 들었을 때 그 환호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대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 경기를 출전을 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세계 챔피언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놀드 테일러라는 선수가 가만 보니까 세계 랭커 가운데 코리아라고는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놀드 테일러가 자기가 발표한 거예요. 나는 홍수환이와 1차 방어전을 갖겠다. 그래서 제가 뽑혀갖고 매 맞으러 간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저기 우리 홍수환 씨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네네. 그 선수가 와! 와. 와! 그렇죠. 예. 아니 자기 경기 자기가 와야지 왜 오라 그래? 네. 그래서 남아공까지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군인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등병이었습니다. 근데 일병인데도 이렇게 국가대표급으로 해서 네. 그게 착출이 가능했나요? 못 갈 뻔했죠. 네. 못 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역 군인이 프로복싱은 도전할 수가 없다. 그렇게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프로복싱이 참 인기도 좋았고, 그다음에 사령관님도 권투를 좋아했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반공 교육을 이틀을 받고, 네, 그리고 의무상으로 받고. 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수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잖아요. 네. 스파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에 딱 그 1라운드 시작했었을 때. 1라운드 시합을 딱 해보니까 그 선생님이 참 멋진 작전 지시를 했어요. 네. 수아나 1회에 쟤 죽여라. 에? 1회에 네. 1회에 저거 아주 죽여야 돼. 그러니까 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뭐 권투 선수라고 사실 다 보고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1회 선생님 말씀 듣고 그냥 하나 날렸는데 앞에 선수가 없어진 거예요.
다운 뺏은 거지. 1회. 1회. 네. 그래 1회 5회 그냥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예. 근데 데리고 놀면 안 되는 거예요, 권투는. 이 긴장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어느 세월에 그냥 앞에 갑자기 그냥 시꺼먼 게 나타나서 아차 하고 피했는데 그게 제 귀를 찢은 겁니다. 아, 그래서 6회, 7, 8, 9, 10, 11회 전까지 피가 엄청 났어요. 귀에서요. 예, 죄송합니다만 너덜너덜했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심판이 이거 이대로 가다 보면 자기네 나라 선수가 질 거 뻔하니까 여기서 끊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레프리가 그 커미션 닥터한테 제 귀를 보이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 커미션 닥터가 웬일입니까? 시키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14회 전에 다운 한 번 뺐고 15회 전에도 다운 한 번 뺐고 4번을. 4번을 다운시키고 제가 적지에서 판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은 그 처음 시작할 때 그 상대방 선수하고 이제 눈싸움을 한다고 눈싸움 하죠. 하죠. 보통 막 이러면서 네. 눈싸움하면서 보통 네. 그럴 때는 속으로 무슨 얘기하세요? 딱 그러니까 섰을 때. 눈싸움을 할 때 유승민 씨 같으면 내가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겼거든요. 아, 못 때리시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건 안 맞는 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챔피언을 보면 얼굴이 험한 사람이 없어요. 칼로스 몬존, 마빈 헤글러, 슈거리 레너드, 모하메드 알리 다 잘생겼어요. 우리나라 김기수 선배님 제 초대 세계 챔피언. 영화에 2편이나 나갔잖아요. 아, 그러면 또 그 선수한테 졌던 그 니노 벤베누티 이태리 영화 배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합하기 전에 눈싸움을 딱 하는데 이놈이 잘생겼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2번이나 KO시킨 선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알폰소 자모라, 알폰소 베이비 페이스 자모라예요. 얼굴이 어린애 얼굴이라 그래서 베이비 페이스 자모라인데. 얼굴 페이스가. 네, 제가 2번이나 KO로 지지 않았어요. 하여튼 잘생긴 사람 보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어쨌든 그때 네. 그 전 국민의 영웅으로 확 올라오셔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한 국가 원수급 카퍼레이드가 딱 진행됐거든요. 영원히 잊을 수 없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그 세계 챔피언이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을 내리는데 저는 이제 그 복도에 앉아 있었고 네. 선생님은 창가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날 딱 보더니 수아나 저기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밑을 쳐다봤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김포공항 내리려면 그 아파트들 많죠. 네. 그 정도로 사람 머릿수가 있었어요. 아, 정말 그런 환영은 없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못 잊죠. 근데 그렇게 세계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다가 근데 그걸 계속 지키지는 못하셨죠. 못했죠. 저는 그 군 생활이 참 편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군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때 당시에 눈에 가시였어요. 저는 쟤는 뭔데 프로 권수로 돈 벌고 말이야. 우리는 돈 벌 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군대 생활을 하는데 쟤는 뭔데 그런 그 눈싸움 그런 이 시기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 사실 세계 챔피언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히려 더 응원의 박수를 쳐줬다면 정말 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예, 제가 1975년 3월 15일 날 미국 알폰소 자모라 선수하고 시합을 하는데 그때 그 시합을 제가 이겼으면 제가 세계의 기록을 쓸 수도 있었던 시합이에요. 그 시합이. 왜냐하면 알폰소 자모라가 그때 당시 18전 18승 18KO 승이었거든요. 전 KO 승이었어요. 미넨 올림픽의 은메달리스트. 저는 그래서 그 선수를 택한 거거든요. 네. 예, 권투가 주먹 강도로만 되는 건 아니다 하고 알려주고 싶었었는데
권투가 하기 싫어서 갔어요. 네? 권투가 하기 싫어서 갔다고요. 예. 왜? 너무 군에서 간섭이 많아. 그리고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는 내가 자유스럽게 운동을 다녔는데 세계 챔피언이 된 이후에는 국가의 몸이라 그래서 3쿼터 트럭 타고 운동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유 시간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이게 세계 챔피언이 내가 왜 됐나? 괜히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참 복잡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알폰소 자모라에게 진짜 실력이 없어서 KO로 졌다면 저는 정말 그 다음 시합 인천으로 불러다가 재시합 안 합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하게 진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체중을 재러 가는데 이거 아주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근데 왜 시간이 늦었냐? 얘네들이 오피스 체중 재는 장소를 이사 가기 전에 장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사 간 곳으로 가는 바람에 우린 늦은 거예요. 네. 우린 늦어서 갔더니 도전자인 알폰소 자모라는 체중을 재고 간 거 없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딱 재니까 200g 오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200g 오버를 3시간 안에 뺐다 그러면 믿으시겠어요? 못 빼죠. 못 빼요. 왜냐? 빼는 대로 다 뺐기 때문에 그 200g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시합을 했는데 12시에 합격이 돼가지고 시합 시간은 5시입니다. 제가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마다 매일같이 오셔서 이 꿀 먹고 열심히 연습해갖고 세계 챔피언 오래 가지고 있어라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꿀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트렁크에서 가운을 입으려고 보니까 그 꿀이 보인 거예요. 저 꿀 먹고 올라갔어요. 꿀에 취해서 졌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공복에 꿀을 먹고 올라가서 졌다면 믿으시겠냐고. 저 꿀 먹고 진 사람이에요. 꿀 먹고 취해 보셨어요? 공복에 꿀을 먹으면 취하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해본 분은 모릅니다. 핑계 같지만 네. 진 겁니다. 그래서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모라 선수에게 지고 나서 계속 시합을 이기죠. 그리고 다시 재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인천 선인체육관에서.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는 자모라 선수의 전적이 26전 26승 26KO승이었어요.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요. 100%의 KO승 선수였죠. 네. 스라린 패배를 자모라한테 2번이나 당합니다. 네. 근데 그 패배가 제가 당시에 12만 불을 주고 불렀는데 네. 제가 LA 가서 질 때는 8만 불을 받고 졌거든요. 근데 그 선수를 부를 때 12만 불을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합은 정말 그 시합 때 제가 잘하면 이길 수 있었습니다. 9회전에. 네. 그런데 멕시코에서 심판이 와가지고 그 시합을 그 9회전에 때릴 수 있는 마지막 순간에 레프리가 가운데에 끼어드는 바람에 그 시합을 본 분은 다 기억합니다. 아직도. 그래서 내가 때릴 수 있는 주먹을 못 때렸어요. 충분히 때릴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때 끼어드는 바람에 그렇죠. 요게 이렇게 빠졌군요. 뭐 요만큼이라도 못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9회전을 넘기다 보니까 11회전을 맞게 됐고 11회전은 땡소리를 듣고 저는 코너로 들어가는데 자모라 선수는 땡소리를 못 듣고 저를 때린 거예요. 그게 30초를 때렸습니다. 바로 그 옥타비오 메이란이라는 심판인데 그 심판 때문에 제가 9회전에 이길 수 있을 걸 못 이기고 12회전에 제가 역전으로 KO로 집니다. 네. 제일 가슴 아픈 거죠. 그러나 그 심판 때문에 졌다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사전오기 권투 시합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갖고 그 11회전에 제가 30초를 억울하게 맞는 바람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아니 본부석에서 그 30초를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바로 땡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조절도 못하고 다시 또 일어나서 나간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말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앉았어요. 자, 마우스피스 빼요. 그 다음에 물 입가심 해요. 이거 벌써 10 내지 15초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세컨 하면 나가야 돼요. 땡 하면 일어나야 되니까
도저히 호흡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코너에 몰려서 맞고 있는데 한 번에 스탠딩 다운 카운팅도 안 하고 그냥 자모라 선수의 손을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얼마든지 홍수환 선수가 다시 이길 수 있는데 하면서 관중들이 링을 점령해서 옥타비오 메이란이라는 심판을 때렸습니다. 우리 큰형은 멱살을 잡고요. 아, 사실, 네. 심판을 때렸어요? 네. 아니 관중들이 링을 점령해 버렸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 우리 큰형이 멱살을 잡은 게 이게 또 찍혔어요. 그래서 큰형은 4개월 살았어요. 자, 돈은 돈대로 나갔지요. 사실 제가 4만 불 받을 파이트 머니를 합쳐가지고 8만 불에서 12만 불을 들여서 줬는데 완전히 이제 거덜이 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담당 검사님을 찾아가서 좀 봐달라 그랬더니 너무 냉정하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욕을 할까 하다가 맞다. 내가 이겼으면 아무 일 없는 거야. 내가 졌기 때문에 우리 형이 형무소도 들어간 거고 그래 내가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하와이 가서 이겼고 여기 와서 라이벌전에서 이겼고 다나카 후타로 선수를 이기고 계속 이기니까 이번에는 이 파나마의 카라스키아 선수가 주니어 페더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을 나는 홍수환이와 하겠다 해가지고 또 결정전을 하러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1977년도입니다. 페트로 사라스키인데 네. 이 선수도 전적이 만만치 않았어요. 아, 그럼요. 11전 11승 11KO승. 별명이 지옥의 손 악마입니다. 그때 2회 때 네. 2회 때 다운을 좀 많이 당하셨죠. 2회에 이제 4번을 다운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선생님께서 그 5회전까지 넘기라 그랬어요. 5회전만 넘기면 네가 이긴다. 왜냐하면 카라스키아 선수는 4회전 이전에 다 캐오니까 5회전만 넘기면 네가 이긴다 그랬는데 5회전 넘길 주먹이 아니에요. 주먹이 엄청 셌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나름대로의 이거는 5회전까지 갈 게 아니라 5회전 이전에 둘 중에 하나 가는 게 편하다. 네. 그래서 같이 받아 때리기 시작한 거죠. 예. 자, 홍수환 씨 모셨습니다. 자, 인생 그래프를 한번 저희가 받아볼 텐데 제가 이거를 좀 드릴게요. 네. 드리면은 10대 때부터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래프를 직접 네. 그려주시면 됩니다. 10대 때는 저조죠. 네. 왜냐하면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예. 그래서 쭉 오다가 20대. 20대부터 권투를 시작하면서 그럭저럭이 되죠. 네. 네. 그러다가 20대 중반에 히트를 칩니다. 네. 그다음에 30대까지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사전 오기 한 것도 28살 때니까 이제 쭉 히트를 치다가 그다음에 30대, 40대부터는 다시 그럭저럭입니다. 제 인생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저조지요. 그 이후에 저조는 없습니다. 다 그럭저럭인데 저는 그럭저럭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럭저럭이라는 거는 괴롭더라도 그런 대로 지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럭저럭은. 그래서 쭉 오다가 50대에서부터 이제 60대까지 히트를 칩니다. 네. 강사로.
해설자로. 네. 예. 그래서 지금 히트를 친 상태에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인생이 100세 시대니까는 네. 100세까지도 한번 어떻게 뭐,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실까요, 그냥? 예. 그러니까 100세까지 이제 80대까지 이제 후배를 위해서 조금 참다가 네. 100세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가다가 어느 날 가겠죠. 예. 저쪽으로 하시나요? 일로 가도 되고 절로 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프를 이제 그려봤는데 10대 때, 20대까지는 저다 요때 권투를 시작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때 권투를 시작했던 계기가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홍수환 하면은 이제 어머님을 떠올리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복싱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복싱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우리 집 앞에 이사 온 분이 권투 선수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권투 선수의 시합을 아버지하고 둘째 아들한 저가 같이 가서 구경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게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복싱을 사랑을 했으면 내가 권투하려고 그랬을까요? 아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학교 갈 때에 포스터만 봐도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복싱 포스터만 봐도. 그때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챔피언 김기수 그분이 탄생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결심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김기수의 그 선수의 카퍼레이드를 보고 나도 세계 챔피언이 돼서 아버지 묘지에 챔피언 벨트를 갖다 놓겠다. 그리고 권투를 시작한 게 사실인데 이제 엄마가 참 말렸죠, 맨 처음에는. 아버님의 영향으로 보고 자랐던 복싱의 그럼요. 길로 들어오셔서 세계 챔피언을 얻으셨고 그리고 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아버지의 묘지에 딱 갖다 놨을 그럼요. 때 네. 아버님이 얼마나 그래서 저는 50번을 싸웠거든요. 근데 아버지 산소는 딱 100번을 갔습니다. 왜? 시합 가기 전에. 그다음에 시합 이기고 난 후. 뭐 졌더라도. 그러니까 100번은 간 거죠. 네, 그 아버님의 그 권투 사랑의 영향으로 이렇게 세계 챔피언이 되시고 그리고 지금은 후배 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대한민국 권투를 널리 알리시는데 앞장서고 계시잖아요. 그래야죠. 또 많은 강연도 하고 계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게 권투를 널리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홍수환 씨도 건강하셔야 된다고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해야죠. 네, 그리고 오늘 저희 프로 나오셔가지고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못다한 이야기를 오늘 다 말씀해 주신다고. 근데 너무 짧네요. 네, 너무 짧죠. 너무 짧아서 그 참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뭐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모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시즌 2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는 네, 그때 기대해 되면 보겠습니다. 꼭 우리 홍수환 씨를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진솔한 얘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화면 보시면서 네. 추억의 사진 좀 하나 찍을게요. 네. 자, 권투로 갈까요? 이렇게? 예, 권투로. 예, 하나, 둘, 셋. 화이팅!